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걸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권신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새벽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지만 말이죠. 북핵 문제도 얘기했고 미국 내 여러 가지 경제 현안 다 얘기했습니다. 이걸 좀 축약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네. 보면 중간에 박수 소리까지 합쳐서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정확하게 박수 소리는 뺀다면 한 60분 정도 진행된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북한과의 또 미국의 정상회담은 2월 27일에 있었다는 얘기도 연설 말미에 이렇게 나왔고, 전반적인 그 내용을 좀 간략히 살펴본다면은 대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아메리칸 펄스트라는 역시 거의 고유 용어가 됐는데, 아메리칸 펄스트라는 용어를 쓰면서 또 가장 아름다운 단어의 내음절이 메이드 인 USA이다 라는 말과 함께 아메리칸 퍼스트, 그리고 아메리칸 퍼스트를 위해서 그 희생했던 영웅들을 실제로 한 명 한 명 일으켜 세우면서 또 칭찬도 하고, 그리고 장벽, 그 멕시코 남쪽의 장벽을, 그러니까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 장벽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간에 한 5분의 1 정도를 할애할 정도로 본인의 좀 불리했던 정책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했고, 또 민주당과의 어떤 오바마 케어라든지 이런 부분 비판하는 부분, 그래서 국내 문제를 예컨대 한 10개를 10분을 60분 중에 국내 문제를 한 45분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해외 문제에서는 역시나 대단하게도 한 5개 나라가 이제 구체적인 그 언급이 됐는데, 예를 들면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예. 또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이제 언급이 됐어요. 예. 물론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전이 이제 내전이라기보다는 2명의 대통령이 나오면서 내가 지금의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을 더 나는 지지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란이라든지 또 이라크라든지 이런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어떤 미국이 그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조치는 하겠다라고 하지만 철수 가능성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건 미국의 국익이 전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또 본인의 당위성 얘기를 했고, 북한이 조금 의외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 2-3주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작년도하고는 정말 180도 다르게, 작년도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물새 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 인권은 굉장히 또 언급도 했고, 근데 올해는 일절 그런 북한에 불리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관계가 좋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2월 28일 날, 27, 28일 날 베트남에서 대화를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역시 이것 또한 미국 퍼스트라는,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얘기를 또 몇 차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연설에서는 굉장히 자화자찬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국내 문제라든지 본인의 어떤 위기에 처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상당히 디펜스를 하면서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호응, 박수를 많이 유도했고, 그다음에 북한 부분은 자기가 이러이러한 불리한 점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것만큼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또 막 칭찬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으로 본다면은 한국당의 또 전당대회하고도 또 겹치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이라든지 또 많은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두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쉽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현실, 굉장히 특검이라든지 굉장히 국내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한 부분,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디펜스해야 되는 부분, 유일하게 요거 하나는 내가 잘한다라고 자랑할 게 또 이거 하나가 북한 부분 하나로 이제 내세우다 보니까 작년과는 180도 다른 또 이런 북한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걸 보면서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가 아시다시피 나토라든지 또 정말 자신들과 어떤 전쟁을 해왔던 나토라든지 또 캐나다라든지 이런 맹방들에 대해서도 냉온탕을 오가는 평가가 뒤섞이고 있다면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아마 1년 전 또 6개월 전에 비해서 또 확실히 변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일비하면 안 되고, 또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북한과의 협상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상의 ABC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가 지적해 줄 리가 없고 또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한국당의 당대표 선거라든지 한국당의 입장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예컨대 예컨 뭐 우리가 네. 불안하고 불만만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죠. 예컨대 2006년도에 보면은 당시에 또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또 이렇게 갑작스러운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또 미국과의 현안을 벌려놨을 때 그 당시에 아마 한나라당이었을 텐데 지금의 어떤 나경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된 소위 미국 드림팀이라 미국을 잘 아는 분들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미국에 가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사실은 공식 일정 잡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정부의 입장이란 것과 또 한국의 현재 여당,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라는 여당의 입장과는 다른 180도 또 다른 목소리가 한국당을 통해서 당시 한나라당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받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가져간 어떤 그 한국당이라든지 한나라당에서 가져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하인드에서는 지금 공식적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다만 당신들의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큰 축에서 당시에 큰 역할을 했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또 미국이라는 사회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그 현직 정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회가 아닙니다. 예컨대 랜드 연구소라든지 헤리티지라든지 또 제가 했던 허드슨이라든지 이런 또 브루킹스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시민단체가 아닌 어떤 시민단체 이상의 영향을 갖는 연구소들의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 데에 또 그런 데에서 직접 현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런 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만나서 한국당이라든지 또한 우리 한국이 처한 입장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또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 전달을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미국의 사회는 어떤 정부 내지는 우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종교가 중시된 오늘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입니다. 항상 미국 전 국민들의 어떤 80% 이상이 믿고 있는 기독교가 또 현 정부의 우려하는 좀 다른 부분인데 굉장히 굉장히 잘보다는 그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즉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네. 미국 상원의원이라든지 하원 그다음에 행정부의 지도자들이 항상 조찬을 하고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는 행정부가 현직 행정부가 어렵다면 그래도 거기에 공식적인 전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연구소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입장을 좀 더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루트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기독교 이런 목소리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과 직접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전달하는 것 하나. 그것들은 분명히 그 당시 2006년도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당장의 현실을 우리가 더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2월 말 미국 정상회담에 함부로 우리의 운명, 대한민국의 운명이 미국과 북한에 의해서만 정해지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출연도 하셨던 오세훈 전 시장의 책 미래라는 책을 보니까 네네. 거기서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핵 무장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의 어떤 보수 우파의 강경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다라고 한쪽에서는 낙인을 찍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미국의 그 외교의 가장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국을 설득할 때, 즉 중국이 북한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미국 내에서 나왔던 논리가 뭐냐면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대로 만약에 어떤 저강도로 어떤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둔다면 한국과 일본은 반드시 핵을 가질 것이다. 그 상황을 요즘 유행어로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키신저가 중국에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현 정부는 이러저러한 이유,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경제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를 하지 못한다면 한국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또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또 그걸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속마음은 어쨌든 간에 미북 협상 때 한국의 운명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즉 우리 한국의 어떤 원전이라든지 이런 내공으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불과 1조 원의 돈으로 1, 2년 이내에 핵을 만들 수 있다. 뭐 길게는 5년까지 보시기도 했는데 5년 이내에 핵을 만들 수 있고 더 빨리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야 미북이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자꾸 봐주고 내가 이거 하나만은 성과라는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꾸 덮어주려고 할 때
이거 잘못하다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연쇄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지겠구나라는 그런 경고를 분명히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입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무장을 해야 된다.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핵무장을 통해서 미국에도 경고하고 말이죠. 여권에도 경고를 해서 뭔가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메시지를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끌려만 다니고 말이죠.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안보 소홀히 될 뿐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근데 오세훈 전 시장이 핵무장론을 주장했던 건 아니고 헨리 키신저가 얘기했던 것들을 소개했던 네. 협상의 레버리를 지렛대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끌려간다. 오늘 그 드라마의 유행어를 자꾸 쓰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또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협상판이나 어떤 게임을 할 때 누가 호구인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당신이 호구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 미국 협상에서 미국이 호구라고 보십니까? 내지는 북한이 호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호구인 겁니다. 그렇다면 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을 강하게, 즉 우리의 이번 협상에서 핵심 목표와 이익이 뭔지를 강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게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대표 내지는 현재 한국당을 리드하는 쪽에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예. 한국당이 지금 잘해야 될 텐 말이죠. 지금 또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또 같은 날짜에 미북 회담이 열리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한단 말이죠. 일단은 같은 날짜에 열리다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 컨벤션 효과를 누려서 뭔가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여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좀 밀릴 수 있다. 여론에서. 그날 뭐 당연히 뭐 미북 회담을 이 언론들이 다 죄다 집중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조그맣게 쓸 텐데 날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저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아마 또 당내에서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는 말 그대로 한국의 한 당의 전당대회일 뿐입니다. 그게 여당도 아니고 야당 중에 하나, 물론 일당이긴 하지만 미국 정상회담은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도 얘기했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런 날짜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피해서 잡아달라는 요구 자체는 상당히 좀 무리였다. 란다면 당연히 날짜를 바꿔서 미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추이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고, 그 당대표 선출일에 어떤 날짜를 바꿀 때 유불리를 또 후보들이 계산해서 한다기보다는 글로벌한 이슈에 맞춰서 당대표 선거를 유연하게 바꾸는 게 합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예. 유연하게 좀 바꿔야 된다. 예, 날짜 좀 바꾸고 또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이제 다음 주 정도 될 텐데 뭐 방미단을 결성해서 미국에 간다고 하는데 이때 어떤 얘기가 좀 주 현안으로 나와야 되는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해야 될지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들은 또 제가 또 아는 또 미국의 연구소라든지 지인하고 얘기할 때 보면 과연 현 정부가 진짜 작년도에 한 외신을 통해서도 나왔듯이 너무 그 현 정부가 북한만을 대변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즉 북한의 이익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한국이 하고 있느냐에 대한 미국의 우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한 짧은 그 언급들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베트남 정상회담도 있지만 하나가 뭐냐면 북한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다. 나는 첫 번째로 한 얘기가 포로를 우리를 유해라든지 이런 협상에서 미국인들을 되돌려 받았고 또 미국인들 어떤 유해에 대한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을 먼저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북핵 협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북한의 김정은과 자기가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고 그런 걸 통해서 중장거리 미사일이 미국에 날아오는 위협을 없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핵화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정부가 제일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점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어떤 경제 조사를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가장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심지어는 북한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몇만 남지도 않은 이산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한 겁니다. 예를 들면 100명씩 하는 이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고 하니 남북 그 상설 면회소라든지 전화상봉이라든지 이런 신뢰를 미군의 포로도 하는 판인데 왜 우리 남북한의 가장 그 가족 간의 생사를 알아볼 수 있는 이거를 왜 못합니까? 이런 조치들을 하나씩 북한에 요구하고 그렇게 북한에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당이 또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미국 조야에다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남한이 북한을 위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국을 위하거나 적어도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미국이 2006년도에 인권법을 세계 최초로 하고 나서 우리가 그 10년이 지나서 우리는 간신히 통과를 하고 심지어 미국은 연간 수백만 달러씩 구체적인 지원 조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올해 더군다나 그 예산을 다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점이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또 우리가 남한의 어떤 한국인으로서 내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미국 당국자라든지 또한 종교계라든지 그다음에 또 유수의 연구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략들이 그리고 그 콘텐츠들은 북핵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미국민들 오늘도 보면 영웅들이 한 6명 정도가 소개가 됐어요. 건마다 어떤 경찰로서 누구를 구했고 또 다카에서 살아남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미국 사람들 그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보면은 미국 북한 그 인권과 관련해서 탈북자들을 10명을 초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 전달을 분명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할 부분은 있지만 또 이런 부분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거는 미국인들 보편적인 또 정서이니까 그런 부분을 터치하는 얘기를 대표단이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하는 채널들을 좀 다양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이고 또 우리 대표단이 해야 될 일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민주당과 북한, 청와대와 북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이제 잘 연결돼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의견들 잘 포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번에 빅딜론이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로까지 이어진다.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면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네, 이제 그 우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게 현실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세상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한번 오늘 토론도 이렇게 한번 또 되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상황은 오늘 국정연설에 드러났듯이 본인의 약점을 디펜스하고 그런 와중에 내가 경제 부분 하나는 잘했다. 그리고 그 외교 부분에서는 북한 부분 하나는 잘했다. 이런 자랑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위해서 무리하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좋은 조건이라든지 또 종전이나 제재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어 장치를 우리 정부가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1년 동안의 북핵 협상과 남북 협상을 볼 때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따라서 한국당이 그런 부분에 브레이크, 제어 장치를 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아까 키신저의 북핵 한국이나 일본의 어떤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노력들을 얘기했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국당이 대표단 파견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정확하게 우리가 국민들에게 위기를 알리고 말이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걸 또 국민적 힘으로 모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토론회를 필요로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자유한국당 자체적으로라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서명운동을 돌려서 이걸 미국에 전달하는 방식도 괜찮겠네요. 굉장히 큰 아마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이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북한만 핵을 갖고 우리는 핵이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분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이제 큰나는 거죠. 우리 갖고 있어야죠. 미군이 있어도
북한만 핵을 갖고 우리만 핵이 없다라는 그렇죠. 그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물어봐도 당신하고 가까운 나라에 마찬가지로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래 인도만 갖고 파키스탄은 없어라. 그러면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명제는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핵이 없어야죠. 북한에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지난 94년도에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그때 전 세계를 멋지게 속였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 경험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다면 이번 경험에서도 분명히 속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들도 이번에 한국당 대표단이 가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까지 중장거리 미사일만 날라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것들을 틈틈이 들어보시면 북한의 비핵화로 남한 국민이 마음 편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 영토까지 날아오지 않게 했다라는 얘기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퍼스트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리안 퍼스트로, 사우스 코리안 퍼스트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느냐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사우스 코리안들의 이런 우려점을 이번 한국당이 갔을 때 분명히 전해주길 바라고 또한 항상 막연한 통일에 대한 어떤 우리가 또 환상 이런 것들도 기존의 독일이나 베트남이나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내전이 다시 통일했다가 다시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남예멘, 북예멘의 사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한국당 혼자 이 모든 거를 뭐 독박 쓰듯이 할 수는 없겠죠. 한국당도 이제 간신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간신히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는 판이라 사실은 또 한국당이 뭐 얘기를 하면 잘 안 믿는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연설 워딩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떤 정당의 대표가 아니고 보수파리가 아니고 에즈어 원 아메리카로 내가 섰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만큼은 여야 할 거 없이 보수건 진보건 할 거 없이 정말 우리 머리에 핵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당도 앞장서야 되지만 그거는 진보 세력이든 어디든 간에 그다음에 이게 나의 생업과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까지도 북한이 핵을 갖고 되면 우리나라는 내지는 대한민국은 아무 꼼짝을 못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십몇 년 전에 북한의 대표단이 공식 협상에서 우리나라한테 분명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말 안 들어주면 서울은 불받아야 된다 그랬죠. 예. 우리는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좋을 대로만 북한이 선의를 갖고 설마 동족에게 핵을 쓰겠냐라는 그런 환상을 갖고 그 말을 믿고 제재를 완화한다거나 내지는 본인의 입장에서 북한 것만큼은 자랑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대통령의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내지는 우리의 어떤 억지 주장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두려워하고 있는 북한의 핵을 이만큼 허용해주면 남한이나 일본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을까는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을 연구를 해서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니네도 이런 주장을 랜드 연구소라든지 랜드 연구소에서도 2020년 내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핵탄두를 적어도 50개에서 100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 20, 30개는 미국까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번 대표단이 분명히 전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이렇게 또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 대해서, 연두 국회 발언에 대해서, 국정연설이죠. 예, 국정연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연휴에도 이렇게 좋은 방송 계속 이어가 주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더하는 건 정말 미력한 부분이지만 또 이렇게 50만 명 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도 지금은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여길 통해서 또 좋은 목소리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목소리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럴수록 더욱더 또 신 대표님 그동안 뭐 수십 년간 이미 또 해오시긴 했지만 더욱더 겸손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런 또 방송 명성을 이어가시기를 또 항상 응원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무리 발언까지 신의 한 수를 위해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핵무장이 필요하다. 예, 한반도 비핵화. 북한은 핵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핵 갖고 있지도 않고 말이죠. 북한에 끌려다니고 결국 대한민국만, 우리 국민들만 위험에 처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이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